지금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면 잠시 매매를 멈추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부 다 매수 타점, 목표가, 대응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스킵 없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들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대체 경영권 분쟁이 뭐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경영권 분쟁은 한마디로 이 회사의 의사 결정권을 누가 잡을 거냐, 이거를 두고 힘 겨루게 하는 겁니다. 그냥 지분을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이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사회, 이 자리에 누가 채우느냐, 대표 자리에는 누구를 앉히고 누구를 내리느냐, 그리고 돈을 어디에 쓰고 어떤 사업을 밀어주느냐, 이런 큰 선택들이 전부 여기로 연결됩니다. 바로 경영권 분쟁으로.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이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봐요. 첫 번째, 혹시 누군가 이 회사를 먹으려고 지분을 더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과정에서 회사가 흔들려 버리면 실적이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주가가 보통 기대감에 먼저 반응하고 불안감은 나중에 결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지분을 크게 늘리거나 대표와 공개 충돌이 터지면,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예상이 되면 주식시장은 이거 뭔가 더 커지겠다, 이쪽으로 먼저 베팅하면서 주가가 확 움직여버려요. 어디로? 상방으로. 실제로 이번에도 지분 6.45% 이 추가 매입 공시가 뜨니까 바로 이 시장이 경영권 이슈로 해석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신동국 회장이 코리포항 외 5인으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주식 441만 주, 몇 프로? 6.45%를 취득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아셔야 모든 게 이해가 다 가실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는 크게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박재현 대표. 회사의 전문 경영인입니다. 실제로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박재현 대표가. 그리고 두 번째, 신동국 회장이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의 큰 주식을 가진 대주주고 회사의 운전대를 잡고 있지는 않지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세 번째, 한미그룹 내부 가족들입니다. 원래 이 창업주 가족 구성원들이에요. 과거에 영향력이 강했지만 지금은 신 회장과 맞물려서 복잡한 관계로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역할이 다른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분부터 먼저 짧게 볼게요. 지분을 보면 여기 신동국 회장이 보입니다. 그쵸? 신동국 회장의 지분은 보이는데 잠만, 왜 박재현 대표는 지분이 거의 없는 거지? 싶을 텐데 전문 경영인과 오너는 달라요. 박재현 대표는 전문 경영인입니다. 전문 경영인이란 뜻은 뭐냐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경영을 맡는 사람인데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전문 경영인은 회사 소유자가 아니라서 경영을 맡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신동국 회장은 개인 지분과 한양정밀, 이 개인 회사 지분을 합쳐서 지분이 얼만큼 있다? 여기 보세요. 신동국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개인 지분율은 22.88%로 확대됐다. 왜? 뭐 때문에? 신 회장의 개인 회사인 한양정밀이 보유한 지분 6.95%를 더 추가하면서 더하면서 최종 29.83%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한미사이언스를 사실상 소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신동국 회장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박재현 대표 지분이 적은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경영 분쟁은 한 가지 민감한 사건이 겹치면서 상황이 커진 겁니다. 다들 아실 텐데 작년 말에 한미약품의 이 한 임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참고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지주사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할지, 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지, 이걸 두고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누구하고? 박 대표하고 그 다음에 신 회장하고, 양쪽이. 박 대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원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근데 여기서 신 회장이 말한 녹취가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커졌습니다. 뭐냐면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 안에 신 회장이 해당 임원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정황이 알려졌어요. 이걸 두고서 일부에서는 대주주가 인사 문제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서 회사 내부 질서, 그 다음에 신뢰, 책임 문제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원 성추행 문제가 경영권 싸움의 핵심은 아닌데 이 사건은 갈등을 밖으로 끌어낸 도화선입니다. 이 성추행 문제에서 박 대표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했고, 대주주는 그 방식이 과도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지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변동성이 심해도 우리는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야만 해요. 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될 만한 내용 짧게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 3개 미리 공유해드린다고 구독자분들께 약속했죠.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 무료 급등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장중에 여기 뭐 이평선 지지하면 반등주입니다, 여기 계시면 손절하세요. 여러분, 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시초가 매매로 알려드려요. 편하게 진입하라고 시가 매수로 미리 알려드리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실시간 화면이고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얼마든지 인증이 가능하고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제가 소통방을 만든 이유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수익 나는 게 우선입니다. 당연하죠. 가장 중요하죠. 근데 수익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매수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복기 좀 하라고 제가 이거 만든 겁니다. 저도 매일같이 장 끝나면 자료 찾고 그 다음에 차트 또 보고 종목도 알려드리고 아침마다 항상 복기를 해요. 제가 장 끝나면 실시간 소통방에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맨날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익도 나면서 스스로 매수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시면 종목이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마지막이 상상인 증권이에요. 시간을 보면 7시 44분, 45분, 8시 14분.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를 보면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한미 반도체는 반드시 보라고 한 이유가 딱 2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2월 초부터 기관하고 금투가 미친 듯이 매수를 했죠.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수급에서 대놓고 돈이 개입된 걸 보여주면 그땐 그 종목만큼은 1순위로 반드시 봐야 된다. 보세요. 기관하고 금투가 원래 이렇게 매수 안 했어요. 보면 200억, 300억, 그 다음에 900억, 700억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와요. 그냥 삽니다.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잠깐 하방으로 바뀌나 싶었는데 외인 쪽에서 외국인 기관이 다시 치고 들어와요. 금액을 보면 500억, 300억, 600억, 기관 쪽에서도 100억, 300억. 그리고 차트를 보면 어제 양봉 하나 세웠죠. 이게 신호 탈릴 수 있다라고 어제 소통방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돈이 개입이 되었으니까. 수급에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종목 봐야 된다라고 미리 공지를 한 거예요. 왜?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돈이 개입이 되었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횡보 후에 추가 상승할 수 있고 지금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 더더욱 당연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주 반도체죠. 이 종목은 수급 매매로 못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라고 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AI 서버 시장을 장악하고 AI 산업을 키우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보다 온디바이스 AI다. 온디바이스 AI 보면 여기 뭐 있죠?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이런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려면 전력 소모가 적고 효율적인 메모리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바로 제주 반도체의 주력인 LP, DDR 이 저전력 반도체가 필수다. 근데 최근에 차트를 보세요. 일본 캔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리를 안 줬어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팔았습니다. 기회를 안 줬어요. 근데 이동평균선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어제부터 외인이 어제 160억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날 저가를 안 깨고 3일 동안 음봉 캔들이 발생했지만 크게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바로 기회가 아직 남았다. 어디서? 이 자리에서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주목을 하라고 시가 매수로 알려드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상상인 증권이에요. 참고로 상상인 증권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소통방에서 따로 기술적 분석 한 번 더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게 공부하기 딱 좋은 상한가입니다. 분봉 차트에서 특히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오전에 미리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와서 내일 아침에 어떤 종목 공유하는지 한번 보세요. PC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휴대폰,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주식은행이라고 보일 겁니다.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나머지 내용도 보신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성함, 그 다음에 연락처, 종목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선착순 30명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제공할게요. 자, 이어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상황들이 겹치면서 이젠 경영권 분쟁이구나, 이 주식시장에서 해석이 제대로 됐습니다.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6.45%, 여기 보시면 보일 겁니다. 추가 매수해서 영향력을 키웠다. 그 두 번째, 박 대표가 공식적으로 녹취와 간섭 의혹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리고 임원들, 직원들이 시위나 성명서를 통해서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에 나온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오늘 이 상황이 지금 향후 주총과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누가 회사의 결정권을 가져갈 것인지 주주총회를 앞두고 분위기가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시장에서 단순 의견 차이가 아니다, 경영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번 갈등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한미그룹은 과거에도 가족 간의 경영권 싸움이 이미 있었어요. 그때 신 회장은 여러 세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 회장이 단순히 중재하는 역할을 넘어서 실제로 지주사 지분을 많이 사가지고 영향력을 크게 키웠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관심을 더 끈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누가 중요한 결정을 할지에 대한 권한 싸움이 이 의견 차이를 넘어서 이제 내부 질서, 책임, 영향력 문제로 커졌고, 특히 주요 주주가 영향력을 키우는 움직임과 인사처리 문제에서 공개적인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경영권 갈등이다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내용의 시작이 한미 약품 같은데 왜 한미 사이언스 주가가 움직여?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미 사이언스는 한미 약품 그룹의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대표 한 명의 자리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지주사의 이사회, 주주 구성이 바뀌어버리면 밑에 있는 주요 계열사 의사 결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번 이슈도 정확히 그 지점이 찍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신동국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추가로 사가지고 개인 지분 22.88%, 그 다음에 한양정밀 6.95%를 더해가지고 총 얼마? 29.83% 지분을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이걸 경영권 분쟁 신호로 해석하면 주가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을 샀다면 지분을 매도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길 보면 그 매도자가 누구냐? 이거에도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지분을 판 쪽은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코리포항, 이 한미그룹 오너가 장남인 임종윤 측입니다. 여기와 연결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분 이동 자체가 그냥 투자 매매로 보이기보단 시장이 지분판이 또 흔들리는 건가? 이렇게 느끼기 쉬운 조건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장대 양봉 나오고 튀어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운봉이 나온 거고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번에 신 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다, 사자 연합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이 하나 걸려 있죠. 박재현 대표는 임기 만료일이 3월 언제? 29일로 언급이 됐어요. 연임 여부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주총 전까지는 서로 물러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져 있어요. 신 회장은 지분을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표와 협상력이 세집니다. 그리고 박지현 대표는 이슈를 공개화할수록 원칙과 독립성, 명분을 얻지만 동시에
조직과 시장을 흔든 사람이라는 공격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승리 깃발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다들 어느 쪽으로 다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 주식을 왜 봐야 되는지 정말 딱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지금은 대표와 대주주 쪽 갈등 이슈가 공개로 나왔고 주총 임기 이슈까지 겹쳐 있는 상태인데 이 시장이 그런 게 불안해 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사실 의외로 싸움이 안 나고 있는 회사보다 싸움이 나더라도 이렇게 한미사이언스처럼 결론이 딱 나오는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는 회사를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왜? 결론이 나면 다음 분기부터는 일이 앞으로 굴러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총에서든 이사회 정리든 어느 방식이든 구도가 정리가 되면 리스크가 줄었다. 이 이유로 재평가가 다시 붙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봤죠, 여러분? 이거 말고 한진칼. 유명하죠? 경영권 분쟁으로. 얼마나 해먹었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여러분 기업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의 가족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리의 깃발이 누구 쪽으로 향해 있냐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한진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를 봐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주식은 확정된 결과보다 확정될 것 같은 과정에 돈이 먼저 달라붙습니다. 지금처럼 지분이 계속 크게 움직이고 내부 갈등이 기사로 계속 나오면 시장은 또 지분 변동이 나오려나? 블록딜 더 나오나? 연합이 유지가 되나? 흔들리냐? 이런 걸 계속 쫓아가면서 거래가 달라붙습니다. 물론 이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라 위험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대응 자료를 따로 준비했어요. 현재 주가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왜? 아직 끝난 주식은 아니니까.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경영권 이슈가 커질 때 회사나 대주주들이 자주 꺼내는 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환원 강화, 그 다음에 지배구조 정리, 마지막으로 계열을 정리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표를 얻고 시장 신뢰를 얻어야 하니까.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거 그냥 싸움 테마 아니야? 테마면 한 번 쓰고 끝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그룹의 지주사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쵸? 한미약품은 작년에 매출 1조 5,475억. 누가? 한미약품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578억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어요. 한미약품. 그리고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여기 보세요. 사상 최대 매출 경신. 매출이 얼마? 1조 3,568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얼마? 1,386억. 순이익은 얼마? 1,158억. 사상 최대 매출 경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소한 지금의 한미사이언스는 싸움만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 실제로 돈을 만들어내는 구간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영권 이슈로 단기 상승이 나오고 주가가 잠깐 내려가도 실적으로 인해서 받침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영권 분쟁만 보시는데 이걸 볼 게 아니라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결국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주가가 올라갈 때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하니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체크하면 되죠. 첫 번째, 3월 주총 전후로 대표 이사회 구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두 번째, 연합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흔들리는지. 세 번째는 추가 지분 변동 공시가 또 나오는지. 마지막 네 번째, 분쟁 와중에도 실적 흐름이 예상대로 진행이 되는지 유지가 되는지. 이걸 보면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한미사이언스 주주라면 오늘 말한 내용처럼 근거가 있고 이 회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일정이 뭐가 있는지 정리한 자료가 있어야 최소한 대응이 가능하죠.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근거가 뭔지는 알아야 그 근거를 가지고 이 회사 일정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리는 그냥 매도하고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가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근거, 이것부터 확인을 하고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진입할 건지, 그 다음에 진입을 했다면 그 기준으로 얼마까지 볼 건지 이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올해 일정과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영상 고정 댓글에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자료들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댓글 확인해서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따로 돈을 받거나 회비를 받는 건 없으니까 영상 좋아요 버튼만큼만 다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